안녕하세요. 세종경제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땅 투자, 나는 이렇게 1억으로 100억을 만들었다. 정옥근 저자의 책 리뷰 8번째 시간으로 땅 투자,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 챕터 2, 애정과 의지가 땅을 살린다. 송악리 고향 전원농원.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추운 겨울날 인근에 매물이 있어 답사하고 오는 길에 우연히 들르게 된 현 위치의 토지에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았다. 이듬해 봄에 현장을 다시 가보니 두릅나무가 있었는데 두릅의 새순이 다른 곳에 비해 어린이 손으로 한 뼘은 더 자라 있었다. 참 좋은 터라는 생각이 들어 지주분과 협의하여 그림의 이곳이 6,000평, 건너편의 3,000평에서 9,000평 정도 조성해 놓았다. 건축하기 위해 인허가를 득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고 토지가 위치한 곳의 경사도, 도로의 유무 등을 따져보고 허가를 내준다. 이곳의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의 지목은 임야이다. 산지관리법이나 개발행위 등을 따져보면 주택을 짓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여러 채를 한꺼번에 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로가 좁아 제약이 따른다. 땅은 좋은데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되어 설계사무소의 소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니 관상수를 식재하는 목적으로 산지 일시 사용 승인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관상수를 식재하기 좋도록 저렇게 조성을 해놓았다. 이제는 천천히 길도 넓히고 사용하기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처럼 토지는 의지를 가지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어떤 분은 풍수를 얘기하는데 같은 값이면 다 웅치 말하고 풍수도 좋다 하면 좋겠다. 하지만 꺼진 곳은 채우고 튀어나왔으면 깎고 길이 좁으면 넓히고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최고의 풍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옆에 이웃 사람들이 쓰레기를 자꾸 갖다 놓으니 이분 기분이 상한다. 그래서 뭐라고 몇 자 써서 붙이기도 하며 쓰레기를 못 갖다 놓게 해도 소용이 없다. 어느 날 아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곳에다 예쁜 화단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꽃을 심고 가꾸니 아무도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질 않는다.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보면 기복풍수이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한 것이 된다. 땅 투자,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 챕터 3, 용도지역을 변경해 땅의 가치를 높이다. 송악 전원마을. 충북 옥천에서 일할 때 빨간 모자를 쓰신 한 분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해병대 출신이며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라고 소개하며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공동으로 중개를 하자고 한다. 마침 점심때라 식사를 함께하며 재미있고 유익한 말씀 많이 듣고 우리한테 있는 물건도 안내했다. 그 후로도 왕래를 자주 하며 잘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세종시로 옮겼다면서요? 예, 시간 괜찮으면 차 한잔 하러 갈까요? 얼른 오세요. 하고 반갑게 맞았다. 이분이 와서 송악전원마을을 매물로 내놓은 것이니 한번 해보라며 땅 주인 연락처를 주었다. 가서 보니 일부는 개발하여 주택이 지어져 있고 뒤로 약 3,000평 정도는 산으로 있었다. 일조량도 풍부하고 경치도 좋고 딱 마음에 들었다. 조성해 놓은 토지와 집, 그리고 뒤에 산, 이렇게 한꺼번에 팔려고 하니까 일이 쉽지 않다. 땅 주인이 세 분인데 그 중에 젊은 분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한다. 이분에게 뒤에 산은 우리가 사고 집은 한 채씩 팔자고 하니까 뒤에 산은 얼마를 생각하느냐고 해서 생각한 가격을 얘기하니 다른 분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한다. 가격은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계약을 하자고 하니까 한 분이 안 판다고 해서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조금 있으면 땅값이 오를 테니 조금 더 있다가 판다는 것이다. 이에 개의치 않고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틈만 나면 땅을 팔라고 졸랐다. 한 달쯤 지나니깐 이분이 자기도 협의를 하려면 뭔 팁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얼마의 금액을 올려주기로 제안하고 이 땅을 사게 되었다. 그림에서 보면 집을 지은 땅과 집을 짓지 않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의 지적도가 아래의 그림이다. 지적도에 나와 있는 집을 지은 땅을 보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이며 지목은 대이다. 원래는 위에 두 땅이 모두 보전관리지역의 임야였는데 이렇게 허가를 받아 집을 지으면 지목이 대로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용도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바뀐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땅이 100평이라고 가정하면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이니까 바닥면적을 20평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카페 등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 계획관리지역이 되면 건폐율이 40%가 되고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할 수가 있다. 자연취락지구가 되면 건폐율이 60%가 되며 음식점, 카페 등을 할 수 있으니 땅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응용해보면 도시 가까운 곳에 보전관리지역에 땅이 있다. 전, 답, 임야할 것 없이 지목은 중요하지 않다. 건축해서 준공하면 지목은 모두 대로 바뀐다. 만약 땅이 위치한 곳에 유동인구도 많고 경치도 좋아 가든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으면 이와 같이 건축을 하고 기다리면 된다. 어떠셨나요? 정옥근 저자께서는 행정수도가 될 세종시 땅의 미래 가치를 바라보고 호흡을 길게 하여 토지에 투자하셨습니다. 꺼진 곳은 채우고 튀어나왔으면 깎고 길이 좁으면 넓히고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는 지혜를 용도 지역을 변경해 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토지 투자에 성공하셨다고 나누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혜와 방법을 활용하셔도 좋으시고 또 개발된 세종시 토지는 계속해서 금값으로 변할 것이기에 그 중간 과정 분양에 참여하시는 것도 리스크가 없는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